할게요. 이런, 자꾸 봐라고 하는 건, 제하고 뭐가 틀린지, 또 생각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또 체크하시고, 그 다음 제가 틀린 거 찾아내는 게 솔직히 능력이거든요. 그런 거 자꾸 보셔야 됩니다. 뭐가 틀린지 빨리 지적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기타 작업 3으로 갈게요. 자, 아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아마 이 단추를 클릭하면이죠.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하겠죠. Alt F11. 그리고 저 단추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기타 작업 3시트 안에 있겠죠. 그럼 기타 작업 3시트 찾으시고. 상위 개체. 없나? 아,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그리고 개체 목록에 가서 신청과 관련 있는 단추는 하나밖에 없다. CMD 신청. 요거. 그리고 클릭 이벤트. 그리고 폼 이름, 항 신청 폼. 그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실제. 좀 쉬워. 이제 이렇게.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시라이즈 폼. 문제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그때가 분명히 수업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그리고 폼 자체를 더블 클릭. 그래서 자, 유저 폼 인사이즈 이벤트일 때 뭐 한다고요? OPT 회원 콤보 상자였나 보군요. 자, 앞에 보죠. 그 교재 그림 보시면 아마 여기가 선택이 되어져 있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이름 OPT 회원이 선택되고 이 값 선택 값입니다, 값. 이 콤보 옵션 단주 입장에서는 선택 값 점 밸류 생략 이꼴 true 선택사항 true 요거. 그다음에 범위 영역이 CMB 분류 콤보 상자 좀 되겠죠, 뭐. CMB 분류. 뭐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문제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점 밸류 생략. 아, 점 밸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점 범위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로소스 행원본 이꼴 셀 범위 G4에서 G7. 이제 다 외우셨죠? 예?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옵션 단추까지만 가르쳐 주면 거의 만점을 여기는 거의 완벽하다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어? 왜 선택이 안 돼 있지? OPT 회원 아닌가? OPT 회원 맞는데. OPT 회원 맞는데. 펜밸류 어? 저만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표 금격 나와요? 저는 왜 안 나와요? 아, 이보세요. 정신 못 차린다. 클릭해라.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 그다음 아마 세 번째가 종료죠. 종료할 때 바로 종료하라고 나오진 않을 건데, 시험에. 메시지 박스 현재 날짜가 표시되는 그림과 같이. 이 문제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고요? 음, CMD 종료. MSG 박스. 시간이죠. 그러면, 날짜인가요? 현재 날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틀렸어요, 이게? 네? 이렇게 입력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삼각형을 하나 달아가지고 문제 보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원래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의도는 이게 아니겠죠. 실제 의도는. 응? 실제 의도는 이거겠죠. 이거. 응? 이거. 베이비 오케이 언니. 생략가. 타이틀은 뭐였습니까? 종료? 베이비 오케이 언니 생략가는 그다음에 종료. 네. 그래서 요즘 문제는 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냅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나중에 복수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은 다음에 아마 출제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드신 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냅니다. 그리고 끝내야 되죠. 언론은. 뭐 거의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간혹 여기에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까지 다 챙겨드렸는데 아마 기출문제 계속 풀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제 문제 하지 마세요. 익숙해졌으면. 그리고 이제 괜히 시간 낭비니까 뭔가 또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요런 메시지 박스 말고 다른 것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H2셀의 부서명 단다라는 그런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라든지 셀이 뭐 그런 문제들 뭐 있었습니다. 실제. 그다음 뭐 하나는 뭐 나머지 건 이거겠죠. 뭐 아마 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저 문제 안 읽었습니다. 일단 문제 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다 보니 아마 Alt F11 그리고 신청 클릭을 했을 때 제 판단은 뭐 이름 달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셀스 아마 데이터 입력할 행번호라는 녀석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 5, 5, 6, 7, 8 매번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dim x는 데이터 입력한 행번호 as 인테지 우리는 as 인테지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럼 x는 표의 제목형 첫셀 기준 range A4 다르다 꽃점 current region 점 로스 카운트 플러스 알파 5에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 덩어리 안에 행개수는 3개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요. 본인 하신 거 맞아요? 그 다음 셀스 x, 2 셀에는 누구 값이 점 밸류 생략 점 밸류 생략 txt 맞나요? 이름이 txt 오케이 txt 이름 없네요. 이름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이름 없네요. 이 이름 어디서 가져오는 건데요? 요게 이 컨트롤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군요. 여기 이름이라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특강 신청에. 이 컨트롤 이름이 TXT 신청자네요. 신청자. 이름이 조금, 이름이라고 안 내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TXT 신청자의 값, 점 밸류, 셀 x, 3열에는 구분값은 누가 가지고 있죠? CMB 누구였습니까? CMB 분류. 표현들이 조금 다르군요. 그다음에 어 그러네요. 1 value tx 신청자 그다음에 x, 2 구분 자 구분 값은 cmb 분류가 아니네요. 막 뒤죽박죽 막 섞였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회원 비회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군요. 그러면 아마
OPT 회원이 선택이 되어져 있다. 의 값이 true라면, 이건 조건입니다. true라면, then x, 2는 회원 값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거 막, 이것저것 막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x, 3열에는 비회원 값이, 마칠 때까지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end if. 자, 그 다음, 특강 날짜 셀스 x, 4열에는 특강 날짜 txt 날짜 날짜 맞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txt 특강 날짜 셀스 x, 5에는 txt 신청이는 어디요? 아, 잠깐만요. 1, 2, 3. 여기 하나 빠졌군요. 그러면. 셀스 CMB 분류. 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이제 그 옵션 단추에 대한 부분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뭐 문제를 크게 읽지 않더라도 아마 요렇게 정도는 충분히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딴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단 것 같은데. 자, 닫으면 자동 진행이 될 것 같고. 클릭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나오네요. 뭐 이렇게. 이걸 맞추라 그러면 맞춰야 되는데 굳이 따로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큰일 났군요. 머릿속이 영 깔끔하지 못하네. 음, 그럼 여기 메모돼 있나요? 갑자기 함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 문자 형태의 날짜 데이터로 바꿔준 함수가 액세스 함수가 있거든요. VB 함수도 있고 이거 제가 그냥 체크해서 보여드리고 요거 만약에 지금 엑셀처럼 이렇게 이제 오라고 바꾸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의 내용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문제의 내용이 있어요. 바꾸라는 이야기 없죠? 그럼 형식 맞추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데이터 종류 맞추라는 이야기 없으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꼭 맞추고 싶으면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안 나서 그렇고 요거는 무슨 함수? 베일 함수 쓰시면 됩니다. 베일 함수. 베일류가 아니고 그건 엑셀 함수고요. VBA나 액세스 함수는 베일입니다. 베일. 지금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막 생각이 안 나면 미치겠어요. 데이, 베일. 아직 데이터 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입력을 하면 날짜 형태로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텍스트 상자 안에 있으니까 이거 문자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거 받아들인 게 이제 문자 형태를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베일이라고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꼭 맞추고 싶다면. 근데 굳이 뭐 맞추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괜히 붙들고 시간 아까우니까.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요거 할게요. 요거 다 하고 좀 돌아갈 겁니다. 자,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아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입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자, 제가 이제 아까 세팅 다 해놨거든요. 1급, 5, 1급 폴더 아래에 출제 유형 2 파일이 있습니다. 출제 유형 2 파일. 그거 쓰시면 그럼 직원 폼 있고요. 폼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변경하시고 직원 폼 보일 겁니다. 이 파일. 바로 크말 1급 폴더 바로 밑에 있는 출제 유형이. 그리고 제가 거기 구글 블로그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파일 다시 수정해 놨거든요. 요 파일이 있도록. 혹시 뭐 필요하시면 그것이 다운받아가 쓰세요. 그건 정확한 우리 교재, 나는 유인물 거기에 있는 대로 위치에 딱 맞춰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이 파일 여시면 직원 폼 보일 거고요. 자, 지금 직원 폼 여시고요. 직원 폼.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답이 다 있네요. 지울 겁니다. 일단 기본 설명을 좀 하고 빨리 시간 내에 빨리 마치셔야죠. 자, 예를 들면 올해 맞춘 시간 이후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서. 자, 이거 어디 갔습니까? 폼. 했으면 그때 했었어도 그때 못 했겠네요. 어차피 자료가 없었어. 자, 그 87페이지라고 지금 그 87페이지라고 적힌 요 부분, 요 부분,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문제 있는 거 말고요. 문제 앞에. 액세스 문제. 자, 거기 가운데 도메인 함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도메인 함수. 자, 도메인 함수는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레코드 집합. 우리가 이걸 이제 레코드 셋이라 그러고요. 레코드 셋. 레코드 셋이라는 게 레코드의 집합이니까 레코드의 모음이잖아요. 그럼 테이블이나 커리가 되겠죠. 형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레코드의 집합, 레코드에서 조건에 맞는 그 2-87이라고 적혀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2-87이라고 적혀져 있는 페이지. 자, 조건에 맞는 레코드. 혹시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데이터 덩어리, 테이블 데이터 덩어리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에, 그러니까 전체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을 거 아니에요. 레코드를. 그걸 도메인이라고 표현한다고. 그걸 도메인이라고. 을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요약 경우. 그게 우리가 엑셀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인수의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D자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D자가 아니고 뭐? 도메인 함수의 D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실습을 좀 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요 순서대로 할 겁니다. 자, 1, WBC 인원수. 자, 혹시 그거 좀 불편하시면 쭉 크기도 키우세요. 키우셔도 됩니다. 크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엔터 쳐서 다 지우시고. 지우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WBC 인원수. 자, 화면 봅니다. 원본 데이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임금. 임금에 보면 소속사가 임금 테이블에
요 폰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임금인데, 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거 가지고 갈 겁니다. 그 데이터 덩어리잖아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맞는 데이터. 그러면 소속사가 WBC, WBC면 이거네요. 그러면 조건을 맞는 그 이거죠, 요거. 요거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뭡니까? 이름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인원수, 이름의 개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특정 필드 선택해주면 되죠. 자, 요 사항 이해되셨어요? 요거. 응? 자,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계산할 필드명, 쌍따옴표 처리. 필드명이니까 엑셀의 대괄호 시작을 했죠? 그 다음 테이블 이름명이나 쿼리 이름. 왜? 우리가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밖에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조건 이미 다 아시는데요, 여러분들. 조건 작성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신다고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형식으로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에 도메인 함수라고 해서 식이 적혀지는 게 보이시죠? 뭐 조금 출력이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앞에 그 형식만 잠깐 보시면 됩니다. 형식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웠어요? 그러면 이꼴 자, 도메인 조건입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D 도메인 개수 인원수 개수 자, 가로 열고 자, 방금 이름 필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름 필드명 대괄호 처리하시고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인수는 인수에 대해서 무조건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인수에 대해서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에 콤마 그 다음 이제 테이블 이름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름의 개수를 헤아리면 되잖아요. 조건이 많은 거 뽑아가지고 그러면 테이블의 이름은 방금 임금 테이블에서 한다고 그랬죠. 임금 그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무조건 인수에 대해서 다 쌍따옴표. 자, 그 다음 콤마 조건이죠. 방금 조건을 WBC라는 조건을 설정한 그러면 어느 필드입니까? 소속사 필드죠.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죠. 그래서 소속사 필드명 조건. 이 내용 다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도메인 함수라는 원리만 지금 못 들은 거고요. 그것도 데이터베이스 같으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WBC잖아요. WBC. 대문자로 명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쌍따옴표를 쓸 것이냐, 헛따옴표를 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이니까 상수값이잖아요, 상수값. 예? 그러면 쌍따옴표를 쓸 것이냐, 헛따옴표를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체가 쌍따옴표 처리돼야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쌍따옴표 처리해버리면 쌍따옴표 두 쌍이 존재하니까 헛따옴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액세스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의 형태죠. 그리고 이 인수로서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뭐 사용법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D 카운트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 원래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 뭐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홈 보기. 그럼 여기 3이죠. 명자 붙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제 여러분 생각. %를 이용한다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형식 속성에 가서 처리하셔도 되죠. 네? 형식 속성에 가서.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0코드 쌍따옴표명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3명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디자인 보기 뭐 결과는 제 화면 보시고요. 자, 표시 형식 지울게요. 지우고 아무것도 작성 안 합니다. 표시 형식 설정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방금 작성했던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3명 나오죠? 여기서만 처리하라 그러면 컨트롤 원본상에서 처리하라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서 수직 작업 가능하니까 뭐 n% 연산자 명 뭐 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래서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자, 숫자, 문자, 결합이 문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지죠. 데이터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갑자기 3이 여기 3명 할 때는 표시 형식할 때, 형식할 때 여기 있었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카운터 하실 때 혹시 기억나세요? 필드명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았죠. 전체 레코드 개수에서 뭘 썼습니까? 그때? 별표시 쓴 거 기억나세요? 요렇게. 별표시. 그리고 폰 보기. 이렇게 3이 놓 아, 이게, 자, 방금 이게 개수를 계산하세요라는 식을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자, 요렇게 줍니다. 요 식을 주고 이거 해석하라고 나옵니다.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덩어리에서 개수를 계산하겠다. 뭐? 임금 테이블에서 아니면 임금 커리에서 전체 개수를 파악하겠다. 레코드 개수를. 조건.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식을 작성하는 것도 나오고 식을 해석하는 것도 나왔고. 자, 그다음 자, 디자인 보기에 두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요. 뭐 책상대에 사시던 컨트롤 룸에 사시던 자, 이런 걸 할 겁니다. 10년 차 보너스 할게. 자, 그러면 어디서? 임금 테이블에서. 그러면 10년 차가 여기 두 명 있네요. 합계. 보너스의 합계. 60만이네요. 60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 똑같습니다. 거기 있는 거하고. 원래 이거, 요식 작성한 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2-87 말고 2-88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작성하는 식, 물론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했지만 이 식들 다 있습니다. 교재에 가보시면. 네, 그냥 저희들 제가 같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자, 도메인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합을 계산하겠다. 뒷섬, 조건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계산할 필드명, 보너스 필드명, 그 다음에 쌍따옴표, 콤마,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 레코드 집합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이나 쿼리죠. 자, 그러면 임금 테이블에서 여기는 대괄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콤마 조건이 뭐였죠? 10년 차라 했잖아요. 연차 필드에 이꼴 10년 차 이렇게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숫자니까 아무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숫자 값으로 나올 건데 자 나가면 형식에 가셔서 뭐 통화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화에 뭐 수업 중에 뭐 이야기가 됐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여드리면 통화 형식, 그러면 합의 단위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 디자인 보기. 자, 이런 내용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TBN 기본급 평균. 자, 임금 테이블에서. TBN 기본금입니다. 평균 요거죠, 요거. 요 4개. 암산 안 되니까 식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레코드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도메인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자, 도메인 평균 계산, AVG, 즉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기본금이 아니, 기본금, 필드명이니까 대괄호, 콤마, 커리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임금 테이블, 콤마, 조건은 소속사, 이꼴, TBN. 이거 정해져 있는 상수값 항상 TBN이죠. 그러면 상수값이죠. 자, 쌍따옴표를 처리하고 싶은데
전체에서 쌍따옴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두 쌍 존재하면 안 되는 관계로 콧따옴표 처리.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형식 속 나가면 아마 지금 통화로 이 컨트롤에도 아마 통화로 설정했는데 이거 지우시고요.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소점 두 개짜리 표현하고 원 표시하겠다. 그러면 없죠? 만들었어야죠. 표시 형식 속성이 와서 샵 콤마 샵샵 제로 점 제로 제로 땅따옴표 원. 어, 필기보다는 필기 때문에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실기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데 필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필기에는.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자, 하나 더 한다는 건 이제 내용이, 컨트롤이 없죠. 자, 택상자 컨트롤 삽입. 택상자 컨트롤 삽입. 컨트롤 삽입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삽입할 때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취소. 어떤 일을 할 거냐고요? 어떤 요구할 거냐고. 동그라미 사. 이마룡 기본급을 표시하겠다. 이마룡의 기본급을. 그러면 자 임금 테이블에서 이마룡. 그럼 이마룡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마룡이라는 값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필드가 이름이죠. 그래서 찾아서 기본급 380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바로 작성하셔야 되고 컨트롤 여기서 잠깐만요. 컨트롤 원본에서 작성하셔야 되고 여기서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dLookup이라는 함수 씁니다. dLookup. 자, lookup이라는 의미가 엑셀 시간에도 뭐 나왔지만 찾는다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찾는다. 계산 아닙니다. 그냥 찾는다는 함수입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아서. 그리고 이봉금을 계속 찾겠다. 뭐 계산하겠다. 의미가 콤마 임금 테이블에서 조건은 이름 필드의 이마룡 꽃다운표 그리고 전체 조건의 쌍따옴표 뭐 이런 이야기는 코딩을 할 때 조건 작성 코딩할 때는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바로 닫고 엔터.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시고요. 자, 형식적인 거니까. 자, 형식 탭에서 표시 형식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제 화면 보세요. 결과는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디자인 보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표시 형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액세스 함수가 뭐라고요? 표시 형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액세스 함수. 우리 VBA 함수 했을 때 하셨는데. 홈에, 홈에, 숫자값, 콤마, 뭐,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원 표시하겠다, 원. 소점 표현하지 않겠다, 포맷 함수 가르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뭐 하신 얘기 답니다, 이제.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우리 교재에는 dLookup은 없습니다. 일단 뭐 저장하시고요. 닫으시고요. 이런 것도 닫으시고. 자, 이제 오늘 드렸던 이 상품을 맨 마지막 7번입니다. 7번.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역 매출 폼을 열어서 지역 매출 폼 이거 문제 안 했거든요. 제가 이걸 빠뜨려 가지고 자 7번입니다. 폼 바닥글의 txt 합계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txt 합계 지역 합계 그다음 txt 지역 평균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 코드 찾으세요. 그것도 컨트롤을 이용하여 이걸 이용한답니다. 이용하여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판매 현황 테이블 여기 있네요. 에서 매출액의 합계와 평균을 표시되도록 계산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dsum davg 함수 사용. 자, 그러면 방금 배웠잖아요. 계산은 어디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판매 현황 테이블 이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자, 앞에 보세요. 그럼 테이블 이름은 해결되셨네요. 그 다음에 계산할 필드명도 해결되셨네요. 매출액의, 여기 열어보니까 매출액 필드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명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니까 dsum, davg 함수 쓰는 거면 명확한 거니까 뭐 함수명은 내버려 두고 조건 작성해야 돼. 조건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제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처리 안 된 부분. 자, 보세요. txt 지역 폼의 txt 지역 코드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봅시다. 그럼 txt 지역 코드 그럼 이게 컨트롤 이름이고 이 녀석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얘기죠? 홈복에 나가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게 작업이 끝났으면 아마 이게 잠깐만요. 홈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시고 홈 선택 형식의 기본 보기 연속 폼으로 변경하시고요. 아마 이게 1번 문제가 그럴 겁니다.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문제가 기본 폼 연속 폼 설정이었습니다. 이거. 자, 요거만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러 나가면 자, 여기가 txt 지역 코드였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dg1, gr1. 여기에 있는 값을 넘겨주는군요. 그럼 넘겨줄 때 값을 항상 뭘 넘겨주죠? dg1만 넘겨줘요. gr1만 넘겨줄 거예요.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넘겨주는 값은 그때그때마다 클릭하는 순간이 뭡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코드를 선택하는 순간. 그러면 dg1, kj1, gr1 이런 것들이 ps2 이런 것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한 데서 여기 있는 컨트롤에 있는 값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값들을 처리해 주는 게 뭐라고요? 이 표시 형식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dg1입니다.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럼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 처리해 주죠. 그러면 처리해 주는 필드명, 조건 처리해 주는 필드명이 뭡니까? 지역 코드죠. 데이터의 종류는 뭐겠습니까? 문자겠죠. 에? 우리 앞에서 뭐 폼을 연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역 매출조회의 홈. 자, 디자인 보기. 그러면 txt 지역 합계 수식 작업 컨트롤 원본에서 한다. 무슨 함수? dsum equal dsum 도메인 함수 dsum 조건에 맞는 합을 계산하겠다. 첫 번째 계산할 필드명 방금 뭐라고요? 매출액이라고 우리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제 매출액 콤마 그다음 테이블 이름에 커리 이름 표현데 문제에 테이블 이름이 있었죠. 판매 현황 다 이 내용도 다 파악하시고요. 조건은 뭐였죠? 조건 처리도 테이블에서 하는 겁니다. 테이블에서 지역 조회 지역 코드 죄송합니다. 지역 코드라는 필드명 조건 처리하는 필드명 그리고 값은 누가 담겨준다고요? txt 지역 코드. 그런데 이게 컨트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이름은 우리 매크로 함수 할 때 조건 달 때 기억나세요? 에? 홈스 느낌표 지역 매출 홈 이름이 지역 매출 부분자 느낌표 컨트롤 이름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풀네임을 다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안 적어되고요. 적어되고. 자,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쌍따옴표 처리. 그러면 또 질문이 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이거 우리 코딩할 때는 여기가 변수였잖아요. 그래서 분리하고 뭐 데이터 종류도 따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코딩 그 VBA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엔터. 자, 여기까지 식 작성 끝났으면 자,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도메인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보세요. 아까 여기를 이용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넘기는 이거 변수 개념이잖아요. 변수가 컨트롤 이름이잖아요. 자, 보기에, 폼 보기. 자, 그러면 제가 자, 포커스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DG1의 레코드 선택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커서가 여기 있다는 건 이 값을 여기에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겨주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일에 포커스 위치, 즉 선택 사항을 선택기 레코드 여기를 하죠. GR1으로. 그러면 딱 클릭하는 순간 GR1으로 딱 넘어가서 여기 가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값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KJ1 클릭할까요? 값 바뀌는 거 보세요. 이게 도메인 함수라고요. 조건에 맞는 값을 뽑아내는다는 개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도메인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자, 디자인 보기. 자, txt 지역 평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문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형식 공부하세요. 형식 공부. DAVG, DSUM. 지금은 DAVG라는 함수 써야 되죠. 형식 공부하세요. 형식 공부. 자, 작성이 다 되셨으면 결과 확인 해보세요. 컨트롤 이름 적으실 때, 뭐, 풀네임을 다 적으실 때고, 그게 아까 나눴던 유인물이라고 형식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 결과 확인해 보시고, 자, 일단, 문제에 있는 거 하나만 해봐요. 자, 결과 확인하셨으면 이 파일은 닫고, 자, 파일 열겠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찾아보기 3권 문제집, 데이터베이스 상시 문제, 1회차에서 풀이 안 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그게 몇 페이지냐면, 문제 3, 페이지 수 잘 모르겠다.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1회차 문제.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 수, 찾으신 분 페이지 수 좀, 데이터베이스 몇 페이지죠? 302페이지. 302페이지 문제 3번에 2번. 폼이 로드된다. 자, 폼이 로드가 된다는 건, 로드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혹시? 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 있던 내용이 램상에 올라가는 그걸 로드라 그랬고, 그걸 거기에서 메모리상에서 램상에서 버리는 개념을 우리는 언로드라고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언로드 미에 할 때 그냥 로드가 된다는 건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드 하는 거잖아요. 로드가 진행된다는 건 어차피 쇼까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로드 될 때라는 건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폼이 그냥 표시가 된다 하면에 될 때 기업 재무 정보 쿼리에서 당기 순이익이 TXT 최대가 컨트롤과 동일한 기업을 찾아 TXT 컨트롤에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어디죠? TXT 당기 순이익 찾았습니까? 로드 될 때 여기 이벤트 이거 이벤트 프로시저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마음이 급했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인데, 요즘. 자, 일단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차 329페이지. 329페이지.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방금 그 문제는 이벤트 프로시저 작업하는 겁니다. 디루것 가지고 그거 우리 교재에서 제가 안 다뤄댔던 건데 시험에 요즘 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거기 있으니까 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3회차 파일 여시고요. 빨리 끝내봅시다. 자, 봉사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2번. 봉사 내역 입력 폼. 봉사 내역 입력 폼. 디자인 보기를 여시고. txt 봉사 실수할게. txt 봉사 실수할게. 찾았어요? 컨트롤 이름. 폼 바닥글이라고 했습니다.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의 봉사 실수를 표시하도록 하시오. 봉사 내역 입력 커리와 뒷섬 함수사용.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일단 그러면 형식에 맞춰서 일단 적어보죠. 자, 식 작업해야 되니까 컨트롤 원본에 가야 되고. 그 다음, 이꼴, 뒷섬. 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5개 하는 동안에 딱 겨우 한 번 만났잖아요. 뒷섬. 가로 열고. 필드명 있어요. 회계학과 학생들의 봉사 실수. 첫 번째 게 뭡니까? 계산할 필드명이죠. 그러면 자 잠깐만요. 우리 이거 코딩할 다른 폼 조회, 다른 폼 조회, 다른 폼 보고서 하실 때 그런 거 동일 폼에 조회하실 때 일단 문제의 내용을 보고 식을 정다 그랬죠. 그러면 필드명 쓸만한 게 있어요. 봉사 실수.
의 합계를 갖는데 봉사 실수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쓸만한 그것밖에 없잖아 일단. 그렇게 적어야 되니까 내용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그만.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인데 문제에서 쿼리 이름 쓰라 그랬죠. 아유 친절하네요. 봉사 내역 입력 쿼리를 이용하라. 조건은 TX의 봉사 실수 합계 컨트롤 학과가 회계학과. 회계학과라고 딱 그 값이 항상 정해져 버려버렸네요. 상수값이네요. 그러면 학과 필드명 대괄호 이꼴 꽃다운표 회계학과.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전체 쌍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뒷섬 가르다. 되게 쉽네요. 자, 그리고 엔트, 엔트. 그리고 결과하기. 막 샵 에라라라 막 나오고요.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에 갑시다. 뭔가 틀렸겠죠? 자, 방금 작성하신 식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 이거 명확하게 명시했으니까 크게 문제에 명시했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학과 회계학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말 필드명이 학과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조건 값은 회계학과라고 문제를 주셔서 이거 큰 문제가 없죠. 그럼 이 필드명이 문제네요. 그러면 계산할 필드명, 조건 처리할 필드명 다 어디에 있다고요?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안에 있어야죠. 됐습니까? 잘못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할 필드명도 여기, 조건 처리할 부분도 여기 테이블이나 쿼리 이런. 그러면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를 이용하는데 이거 자 데이터를 직접 보죠.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그러면 회계학과를 회계학과도 처리할 내용은 학과가 맞네요.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봉사 시수라는 필드명을 썼잖아요. 계산할 필드명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네요? 뭡니까? 시수네요, 시수. 여기 사용하는 필드명이 시수. 오케이. 그럼 뭐가 틀렸는지 다 확인되셨네요. 시험에 나오는 추세는 이런 정도입니다. 뭐 아니면 컨트롤 이름이 나오거나 우리 교재처럼. 그래서 봉사가 아니라 시수입니다. 시수. 요게 잘못되었네요. 확인. 엔터. 그리고 홈 보기 하시면 요렇게 20여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필기 그냥 이거 뭐 모르고 그냥 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필기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열심히 좀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